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이 소아 난청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수경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소아 난청의 조기 발견과 초기 재활 치료를 위한 어떤 난청 치료 원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그 선천성 난청 치료를 위한 136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6은 사실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태어나서부터 1개월까지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40보다 잘 듣는지, 그래서 35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에 반응이 있으면 이제 통과, 반응이 없으면 이제 재검이라고 결과가 뜨는 그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검사에서 어느 한쪽 귀라도 재검이 나오면 생후 3개월 이내에 그럼 이 아이의 진짜 청력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확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 검사에서 만약에 40데시벨보다 높은 아이의 청력 정도가 나오면 이 아이는 이제 보청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최초로. 그래서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치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언어 발달 상태에 따라서 언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136 원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 이 검사를 시작할 때는 미국에서 먼저 이제 이걸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고위험 아이들에만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난청이 생긴 아이들을 보니까 절반은 고위험군, 절반은 전혀 위험이 없는 정상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그 발생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 검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 1990년대쯤에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발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고위험군이 아닌 그 정상 네. 신생아에서도 청각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신생아 태어난 아이들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지난해부터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네. 청각 선별 검사를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건 사실 거의 출생 직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통은 달팽이관은 완성돼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말을 하는 아이들은 없죠. 그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대로 아직 언어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족족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이 점점 이제 길이 열리면서 청각 뇌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신생아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신생아 시기에는 주로 잠을 대부분 많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따로 수면제는 먹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후 1개월 이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각 검사법이 복잡한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동 청성 뇌관 반응이라고 보통 AABR이라고 얘기하는 검사 방법과 자동 이음향 방사라고 하는 AOA라고 하는 검사 방법인데요. 그 AABR은 뇌 쪽에 있는 청신경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음향 방사 검사는 달팽이관 쪽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그 AOA라고 하는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는 우리 이어폰처럼 그 아기한테 그 팁을 꽂아주고 소리를 35 소리 들려준 다음에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결국 이어폰만 꽂고 검사한다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ABR이라고 하는 검사는 추가로 이제 청신경의 뇌파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 것을 이마나 귀 뒤쪽에 하나 더 붙이고 그거에 대한 청신경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검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 소리를 잘 들으면 통과.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못 들으면 재검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된 아이가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팔을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자동으로 그 화면 스크린에 이어폰을 꽂은 꽂고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소리가 아이에게 들려지게 되고 소리에 대한 반응이 이제 거기 그래서 뇌파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뇌파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달팽이관 센싱하는 같은 건가요? 경우는요, 그 뇌파라기보다는 소리를 들려주면 달팽이관 내에 이제 외 유모세포라고 있습니다. 유모세포가 이제 흔들거리면서 그 메아리 같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이면 청력이 정상이면 그 메아리 소리가 나오면서 그 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신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판독이 뜨는군요. 예, 맞아요. 자동으로 판독이 뜹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외래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상이 없어도 그 외래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이제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입원해서 청각 선별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10% 생기는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그 거주지 보건소에 결과지랑 영수증을 갖고 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재검이 나왔다면 아까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확진 검사를 이제 청성내관 반응 ABR이라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밖에 이제 정말 난청이 입증이 되면 영유아 보청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상이 있는 것만 아니라 검사했다는 외래에서 검사하셨을 경우에 2번까지는 검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난청이 있을 경우 결국 보청기와 같은 재활 치료가 이제 시작될 거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보청기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국가에서 정하는 이제 청각 장애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청각 장애인 등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국가 청각 장애 진단은 양쪽 60데시벨이 넘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40부터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40에서 59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이 없고 엄마들이 보기에 좀 소리에 반응이 있으니까 그 보청기를 안 하신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40에서 59 사이에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 한 대에 대해서 131만 원까지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아닌 한쪽만. 아니요. 양측 난청이지만 한쪽만 지원하고 있죠. 아직은. 양측 난청일 때 지원이 가능하고 한쪽만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들 좀 어디에서 좀 살펴보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거주지 보건소에 가시면 그 거주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지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는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생아부터 이제 나중에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지하고 영수증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서 그 거주지 보건소에 가지고 가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오른쪽 상단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온라인 교육 사이트라고 있고요. 이거는 검사를 하시는 분 또는 보호자분들도 들어가셔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검사이고 결과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영유아 보청기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병원급.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뇌파 검사를 나중에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가 수면제를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40 이상의 양쪽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청기 처방전이라는
거를 같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난청이 있을 경우에 보청기 처방전을 병원에서 갖고 그거를 이제 보건소에 제출하시게 되고요. 그걸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청기는 일단 내 돈으로 구입하시고 그 구입하신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한 달 있다가 이 보청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원래 보청기 처방전을 받으셨던 병원에 갖고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게 되고 얘가 정말 보청기 꼈더니 말소리에 대한 인지도나 그런 것이 높아졌더라라는 거에 대한 확인서, 검수 확인서라는 거를 한 달 정도 착용한 이후에 받게 되시면 그 보청기를 구입한 영수증과 보청기 검수 확인증 이걸 갖고 오시면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